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우리가 다이어트도 하고 체중 조절도 하는 건데 과도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강박을 만들고 그게 더 음식에 대한 어떤 갈망을 더 부추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뭐 약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은 혹시 더 없으실까요? 큐시미아가 제가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다고 얘기는 드렸지만 그 약제는 특징적으로 이런 미각 이상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미한 감각 이상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아주 불편한 경우도 간혹 생기기도 하고, 이 토피라메이트 성분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약을 끊어야 될 때 갑자기 끊게 되면 생각지 못한 뭐 발작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드물게는. 그래서 우리가 약을 끊을 때는 굉장히 천천히 줄여야지 그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약제는 이런 부작용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약제가 금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금기사항이 되는 것들을 사전에 반드시 점검을 하고 약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큐시미아 같은 경우에는 녹내장이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제 삭센다를 제외하고는 약제를 사용할 때 굉장히 금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되지 않은 녹내장, 그러니까 본인은 몰랐는데 애초부터 녹내장이 있는 분들은 큐시미아를 딱 처방받고 나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약간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약간 시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으면 병원에 빨리 오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약을 중단하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 때 약 용량을 세게 시작하지 말고 가장 낮은 단계의 약을 2주 정도는 사용을 해보고 시력 괜찮은지, 미각이 살짝 변하고 이런 이렇게 피부에 진짜 만졌을 때 약간 남의 살 같고 저릿한 느낌을 호소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또 먹었을 때 약간 정신적인 문제, 편안한지 아니면 불안정한 그런 느낌이 이제 심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2주 후에 다시 만난 다음에 환자가 전혀 그런 거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제 그때 용량을 올려서 체중이 더 잘 감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 한 3개월 동안에 체중이 잘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3개월에 이렇게 체중이 효과적으로 빠지지 않으면 사실은 더 이렇게 6개월, 1년을 끌고 가도 체중이 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비만 치료제를 이제 지속적으로 쭉 복용을 하다 보면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하기가 또 쉽지는 않고,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계속 복용이 쉽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다시 이제 체중이 증가하는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많이들 호소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요요 현상을 좀 피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은 혹시 이 방법을 좀 알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이어트 약을 먹어서 뺀다고 요요가 더 온다, 이거에 저는 꼭 동의하진 않는 이유가, 어떤 방법이 됐든 급하게 살을 뺀 다음에 그걸 급하게 멈추게 되면 당연히 요요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요를 예방하기 위해선 첫 번째는 약제를 급하게 중단하지 않고 천천히 중단한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단하는 것조차도 선생님과 상의해서 중단을 해야지, 이제 돈이 없으니 병원 안 가 하고 갑자기 중단하면 요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기 전에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심지어는 경제적인 부담조차도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또 중요한 부분은 다이어트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과도하게 이제 폭식으로 다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 다이어트 기간에 했던 그 식이요법을 약을 중단을 하더라도 조금은 더 오랫동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뻔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살을 빼주는 건 식이요법이지만 다시 찌지 않게 해주는 게 운동이라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병행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약제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병원 방문을 멈추게 되면 긴장도 같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받지 않더라도 좀 특정 기간 동안에는 병원 체크를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진료실에 갈 때 살찌면 안 돼 이런 마음가짐이 체중을 덜 늘게 해주기 때문에 약이 끊어졌더라도 선생님과 면담이라든지 아니면 체중이 늘 것 같을 때 다시 처방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진료실 방문을 특정 간격으로 조금 한동안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이런 요요 현상 때문에 오시게 되면 먼저 얘기 드리는 게 요요가 되기 전에 오세요라고 얘기 드립니다. 요요가 되기 전에 오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조금 이게 무슨 말인지 고민하시게도 되는데요. 어떤 연구 자료가 있는데요. 다이렉트라는 아주 훌륭한 연구가 있는데 우리가 체중 감소를 오랫동안 잘하고 유지하게 되면 당뇨병마저 완치에 이를 수 있다는 아주 획기적인 연구인데요. 어떻게 환자분들에게 우리가 치료했는지 보면 환자들이 체중을 감량했다가 한 2kg만 다시 늘면 바로 다시 칼로리를 줄이고 운동을 늘리는 치료 개입을 합니다. 환자분들이 한 10kg나 15kg 빼고 나서 다시 비슷하게 체중이 증가된 이후에 이제 요요 현상을 경험하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의 잦은 방문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체중이 요요 현상까지 아니라 조금 다시 증가될 때 미리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엔 비만 어떤 모임 같은 것들도 많거든요. 이 혼자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전문가나 비만 모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피드백이나 동기부여를 받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는 단기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로 승인된 약제는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약제는 단기간에 체중이 쫙 빠졌다가 또 중단한 이후에 또 급격한 체중 증가가 오게 되고 다시 또 그 약을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그 약제의 경우는 약간 의존도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기간 우리가 승인된 안전한 약제를 쓰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우리가 체중이 빠지게 되면 기초대사량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체중이 빠지고 난 다음에는 예전같이 먹는 걸 줄여도 체중이 잘 안 빠지게 되는 걸 우리가 흔히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기초대사량을 늘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기초대사량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실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제를 통해서 체중이 감량되는 동안에 운동이라는 어떤 본인만의 습관을 꼭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운동 습관이 유지된다고 하면 요요 현상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요 현상을 줄이려면 본인이 원래 먹던 식단에서 단백질 식단을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25%에서 30% 정도의 약간 고단백식을 유지하는 게 식욕 억제에도 도움이 되고 근육량 유지라던가 근육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이 요요를 최대한 조금 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도 너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교수님들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우리가 다이어트도 하고 체중 조절도 하는 건데, 과도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강박을 만들고 그게 더 음식에 대한 어떤 갈망을 더 부추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이어트 할 시간 너무 많고 이미 충분히 예쁘시고 다들 건강하신데 굳이 그렇게까지 강박 갖지 말고 편안하게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굉장히 기대되는 비만 또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희망적인 약제들을 우리가 소개시켜드리고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 2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회자로서 마지막 말씀드리면, 이 치료가 쉬웠으면 뭐 비만 환자가 이렇게 많아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는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바르지 않은 치료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들 이제 선전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요즘에는 올바르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조금씩 이제 치료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바라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